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마음 돋보기 시간을 통해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A씨는 45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마른 편이었는데 요즘 A씨의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합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비만인 거죠. A씨가 이렇게 살이 찐 이유는 스트레스와 폭식 때문입니다. 사회에서의 갈등, 집에서 아내와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A씨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1년 사이 30kg가 넘게 살이 쪄버렸습니다. 몸에 무리가 왔는지 고혈압에 당뇨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먹는 걸 좀 줄이고 살을 좀 빼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 외에는 마음을 진정시킬 방법이 없어서 더욱 화가 나기도 합니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 먹는 것 때문에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A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딱 먹는 거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거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근데 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근데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게요. 네네. 스트레스와 살찌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문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우선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위기 상황으로 노출된 거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식량, 그러니까 지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스트레스 푸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가 먹는 것을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마음의 문제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인체 기능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미 이제 많이 나왔고, 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인체 내에 코르티졸 호르몬이 과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이 호르몬은 지방 조직과 꼭 결합을 해서 지방을 증식시키는 것 때문에 쉽게 비만을 유발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또 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인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 호르몬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대로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지방이 좀 늘어나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는 거로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폭식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또 받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굴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순환으로 바꿔주는 그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가족상담 전문가로서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네. 이분이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누구나 다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푸느냐인데, 네. 이 직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먹는 거로 그냥 곧바로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서도 아내하고 갈등이 생길 때 대화로 잘 해결하는 방식을 익히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곧바로 또 먹는 거로 푸신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마 몸이 지금은 100kg이라고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이제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내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선 인정을 하시고,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어디서 받지? 그러면 스트레스라고 하면 무조건 피하거나 뭐 이게 아니고
네. 그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그 감정. 네.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직면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풀 수 있는 자기만의 취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먹는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운동을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있다. 만약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린다든지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쵸. 아니면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 시를 좀 암송을 하면서 좀 되뇌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순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취미 활동이 있는데 이분은 그거를 활용을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불면증. 근데 잠을 좀, 그렇죠. 이 잠하고 또 이 비만하고는 또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좀 잠을 좀 푹 자면서 안정되게 스스로를 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특히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잔잔하게 틀어놓으면서 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목욕도 일종의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스트레칭 하는 거. 몸을 좀, 예, 스트레칭 하면서, 뭔가 자기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꼭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아니고 조금씩 전순환 되면서, 먹는 거를 조금 뒤로 할 수가 있고 우선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거나 아니면 약간 비껴갈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많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먹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나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건전한 해소 방법을 찾거나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신 방법이 숙면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라. 뭐 목욕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른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 네. 다음에 또 여기에 약간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네. 만약에 이제 먹는 거로 끊임없이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씹고 싶고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뱃속에서 양이 불어나는 뭔가 잘 안 찌는 뭐 곤약이라든지 곤약 말린 이런 거. 버섯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일시적으로는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좀 벗어나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겠죠. 견과류 같은 것도 좀 좋겠네요. 네, 그런 것도. 근데 많이 먹으면 그것도 역시나 맞아요. 예, 살을 많이 찌기 때문에 기름이 좀 네, 있어서. 네, 네.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하고의 직면, 자기하고의 싸움, 자기하고의 어떤 의지, 노력,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계속된 악순환에 고통을 받는 한 남성분의 사연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김숙기 원장님과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봄 개편이 진행이 되면서 마음 돋보기 시간은 오늘로서 이제 또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요. 선생님, 이제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또 현대인들의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해주세요, 원장님. 네. 네. 저는 이제 마음 돋보기 시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문제 해결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부분에 이제 좀, 방송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잊지 마시고요. 네. 늘 마음 챙기기 하시는 거, 예, 일상생활에서 꼭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현대인들의 아픈 마음을 잘 달래주셨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우리 김숙기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원장님도 항상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